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0강 10 용익물건 2 지역권 11 용익물건 3 전세권 전세권에 의의 전세권의 취득과 전속기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익물건 2 지역권이란 내 땅이 있습니다. 자, 토지가 있고 내 토지가 다른 사람의 토지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지역권이 성립을 합니다. 이 땅에 물이 있는데, 아니면 중간에, 특히 농경지에서 이런 게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 물이 하천이 이렇게 흘러요. 그리고 요 사이에 다른 사람 토지가 있어. 근데 이 물을 쓰려면 타인 토지를 이렇게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 토지가 이 토지를 이용하고 싶은 걸 요구하는 거야. 요구하는 땅. 요역지. 역할을 요구한다. 요역지고, 이 땅이 그 역할을 승낙한다 해서 승역지가 되는 겁니다. 지역권은 그러니까 결국 토지가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개가. 자, 이 경우 요역지는 요구하는 땅이니까 1필지여야 되겠다. 그냥 확실하게 1필지. 그렇지만 내 땅이 남의 땅을 필요로 하는데 전체를 필요로 할 필요는 없고 그 일부분만 필요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승역지 같은 경우는 일부여도 상관없다. 일부여도 가능. 이건 전부여야 된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요역지는 전부, 승역지는 일부, 요전, 승일,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고로서 이해만 하면 사실 별것도 아닌데 이해를 잘 안 갈 때, 처음에 암기는 이해가 안 갈 때 하는 거고 나중에 이해가 가면 이런 거 암기 안 해도 됩니다. 저절로 알게 됩니다. 자, 요역지하고 승역지의 개념을 알았는데, 자, 이 요역지하고 승역지 같은 경우는 그 지역권, 이게 전체가 이제 지역권입니다. 요역지 등기부에 요역지 승역지가 등기되고 승역지 등기부에도 요역지가 어디라고 다 등기가 돼요. 자, 어떻게 이 지역권을 설정을 하는지. 자, 지역권 설정, 지상권 설정하고 똑같습니다. 자, 지역권을 설정을 하려면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해야 돼요. 자, 지역권 설정 계약. 그리고 물건이니까, 그리고 플러스 등기를 해야지. 반드시. 계약 그럼 법률 행위잖아요. 등기를 해야, 계약에 의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건 변동은 등기를 해야 효력을 발휘한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 자, 인데 지역권 같은 경우는 지료에 대한 얘기가 전혀 나오질 않아요. 자, 지료가 나오질 않아. 그 얘기는 지역권 같은 경우는 지료에 관한 거 없이도 지역권이 설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권은. 자, 그리고 두 번째, 요 지역권 설정 계약 두 번째는 똑같아요. 유언이나 이미 지역권이 설정된 경우에 요거는 양도에 의해서도 지역권을 물려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취득시효. 20년 동안 타인의 토지를, 승역지를 쓴 거예요. 20년 동안. 그러면 취득시효에 의해서 지역권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때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취득시효에 의한 경우에도. 자, 그런데 지역권 같은 경우 취득시효에는 단서가 있어요. 그냥 어떤 평온, 공연 이런 단서가 아니라, 자, 계속되고, 계속 써야 돼. 계속돼야 되고, 그리고 표현된, 겉으로 드러나야 돼. 몰래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만, 승역지에 대해서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해서 취득시효가 인정이 되지, 단순히 그냥 오랜 시일 동안 사용했다는 사실만, 오랜 시일 동안 통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효 취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되면서 표현 다 알아야 돼. 누구나 다. 그래야만 지역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존속기간 같은 경우, 지역권 같은 경우는 최단 기간도 없어. 최단 얼마로 한다라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민법에. 그렇다고 최장 얼마까지로 한다? 이 규정도 없어. 그러니까 지역권 같은 경우는 명구무한의 지역권도 가능한 거예요. 말소가 되지 않은 이상. 그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역 문제 지문으로 지상권하고 지역권이 사람들이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권의 경우에는 최단 존속기간이
있고 최장 존속기간이 없으므로 영구무한의 지역권도 가능하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물론 영구무한은 맞는데 최단이나 최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근데 그게 있다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런 거 주의해서 좀 봐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수지역권이라는 게 있어요. 특수지역권은 뭐냐면 이름은 지역권인데 지역권이 아니야. 특수지역권은 그 시골 같은 마을에 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집들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마을 주민들이 산도 소유하고 들판도 소유하고 농경지도 소유하면 이 마을 주민들이 전체가 하나가 돼서 남의 거에도 자기 땅도 물론이고 서로가 남의 거 내 거 구분 없이 취득을 하는 거예요. 버섯도 가서 캐오고 뭐 이렇게. 이거는 사람 전체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건 상속도 안 돼. 지역권은 상속이 되고 이적이 되는데 상속도 안 되는. 자, 이런 거는 양도도 안 되고 상속도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요역지는 승역지, 허락하는 땅은 존재하는데 요역지가 없어. 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지 땅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니야. 이건 마을 전체가 어느 지역의 주민들이 집합지 관계로 마을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관계로, 주인은 다 따로 있지만 그런 관계가 설정이 됐을 때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 풀 뭐 이런 것들, 토사, 채취, 뭐 동물을 방목한다든가 그게 가능한 지역권을 특수지역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인여권이라고 해요. 사람이 그 역할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여권. 그러면 지역권은 인여권이 아니에요. 지역권은 땅이 필요로 하는 거야. 내 땅이 타인의 땅을 필요로 하는 거. 그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역권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지역권하고 비슷한 개념 중에 하나가 상린관계. 소유권에서 배운 상린관계가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텐데, 내 땅이 있으면 이웃한 땅하고의 관계입니다. 상린관계는 반드시 이웃해야지만 지역권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역권은 성립이 됩니다. 성립이 돼. 내 땅이 필요로 하는데 지역권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지역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되고, 상린관계는 서로 이웃한 토지의 관계, 상린관계는 소유권의 내용이기 때문에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할 필요도 없고. 자,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제 전세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역시 물권이니까 당연히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죠. 자, 전세권 계약을 하고 하는데, 전세권은 특히 지상권하고 비교가 되는 게 많이 나와요. 좀 약간 다른 게 몇 개 있는데,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지료가 필요가 없어. 지료 약정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근데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을 요소로 해. 전세권의 의의가 뭐냐면, 지상권은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전세권은 부동산, 즉 토지하고 건물 뭐 두 개 다 해도 상관없고 따로따로 토지하고 건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조건이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하는 걸 요건으로 해. 그러니까 전세금이 지급이 안 되면 그건 전세권이 아니야. 토지에 대해서 만약에 한다면 지상권이죠. 그러나 지상권도 아니고 등기를 안 하는 이상 아무 권리도 아니야. 물권이 아니야.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전세금 지급을 필수 요소로 하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이 전세권인 거예요. 전세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전세금 지급. 이걸 반드시 잊으면 안 돼요. 자, 물건이니까 선순위, 후순위 이게 가능해요. 등기를 하는 순서가 우선하면 선순위, 나중에 하면 후순위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전세권은 토지나 건물이 있으면, 자, 토지 전체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토지의 일부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5개 층이 있다면 그 중에 한 층만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전체를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도 가능하다. 지상권도 원래는 지상권 한 필 전체를 해야 되지만 일부도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역권 같은 경우에는 요역지만큼은 요구하는 땅은 무조건 1필이어야 되고, 승낙하는 땅, 승역지는 일부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근데 전세권은 무조건 토지, 건물 전부도 되고 일부도 가능해요. 자, 그리고 전세권자는 물권이야.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경매 청구도 가능합니다. 뭔 얘기냐면, 자, 건물을 예를 들게요. 자, 내가 건물에 전세 들어갔어. 전세권자의 전세 권리자야.
그런데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기간이 만료가 돼서 나갈 때 주인에게 내 전세금 돌려주십시오 했는데 주인이 돈 없다고 배째라고 나와.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전세권자 돈 받아야 되는데 안 주니까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먼저 해야 돼.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면 그 승소한 거 갖고 주인에게 또 돈 달라고 했을 때 주인이 안 주면 승소한 걸 기본으로 해서 강제 집행을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집달관이 나서 강제로 경매를 신청하죠.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나와서 조사하고 경매 넘겨버리는 거예요. 경매를. 그러니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물건이에요. 저당권도 마찬가지예요. 저당권도 돈을 은행이 대출해주면서 저당을 잡아서 건물에. 그런데 이자를 안 갚고 원금도 안 갚으면 저당권자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저당권에 기해서. 자, 전세권 역시 보증금을 안 주는 경우는 소송을 걸어서 달라고 해서 전세금 반환 소송하고 안 되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걸 아시고, 자, 이번엔 전세권 취득. 전세권 취득 역시 처음 취득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처음에 어떻게 취득을 하냐?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자,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계약을 해야겠죠. 왜? 건물 소유주나 토지 소유주하고 이제 설정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플러스 등기를 해야지. 왜? 법률 행위를 했잖아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발생을 한 것도 마찬가지로 변동이 들어가니까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뭐 하나 필요하다고 그랬어. 여기서는 전세금 지급이 필요해.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 전세금 지급. 이게 다 맞아떨어져야만 전세권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전세권이. 근데 이 전세권은, 이 전세금 반드시 전세할 때 그 계약한다고 하면서 돈 주는 것도 물론 그건 기본이고,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가 있고, 전세권자가 있어요. 이 땅을 좀 빌려 쓰기로 했어. 그런데 예전에 토지 소유자가 전세권자로부터 빚을 진 게 있어요. 채무가 있어, 채무. 빚을 갚아야 돼. 그러면 그 채무로 전세권자의 채권액이죠. 그걸로 대신할 수도 있어요. 꼭 전세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도 전세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설정 계약에 의한 게 있고, 양도도 가능해요. 자, 이미 설정된 상태에서 얘기해요. 그리고 양도도 가능하고 이전도 가능해요. 전세권 이전도 옮겨주는 겁니다. 전세권 이전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 계약이 되죠. 전세권 설정. 만약에 1번이라면 그 밑에 부기 등기돼요. 1-1에서 전세권 이전 두고, 또 이전이 되면 1-2에서 전세권 두고, 이렇게 부기 등기라는 거예요. 순위는 그대로 1번 순위가 계속. 만약에 2번이면 2-1, 2-2 이런 식으로 이전이 되는 겁니다. 양도 이전도 가능하고 취득시효도 가능해. 취득시효. 네. 평온 공연 상태로 남의 거를 쓰는 거예요. 그냥 전세권.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보겠습니다. 존속기간 얼마나 존속하는가. 자, 지상권 같은 경우는 최단 기간만 있지 최장 기간이 없다고 그랬어요. 영구 무한도 가능하다. 지역권은 최단 최장 다 없어. 그냥 영구 무한 가능한 거야. 근데 전세권은 좀 달라요. 자, 전세권의 존속 기간을 볼 것 같으면 요거는 토지하고 건물이 따로 나뉘어. 자, 전세는 토지하고 건물. 지역권 같은 경우는 토지만, 지상권도 토지만 되니까 건물을 얘기할 필요가 없었는데, 전세권은 토지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고 건물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토지하고 전세권 같은 경우 건물 먼저 보면 건물은 최단 1년. 왜? 건물에 전세권 설정하면 최단 1년을 줘야 뭐 상행위를 하든 살든 할 거 아니에요. 1년을 보장해줘. 최단. 이보다 짧게 잡은 건 의미가 없어. 무조건 1년을 보장해줘. 그리고 최장 10년 이상을 할 수가 없어. 자, 그러니까 건물 전세권에서는 1년에서 9년 사이의 기간을 정해서
건물 전세를 하면 되는 거고, 토지 같은 경우는 최단이 없어. 최장 10년이야. 최장 10년. 그러니까 둘이 알아서 당사자가 결정을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전세권의 경우에는 이제 요게 그런 경우가 나오지.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 자, 기간이 정하지 않으면 1년은 무조건 보장이에요. 건물은 1년은 무조건 보장인데, 토지 같은 경우는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기간을. 자,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럴 때는 쌍방이 언제나 소멸 통고할 수 있어. 전세권 끝났다. 자, 쌍방이 소멸 통고를 해. 자, 소멸 통고. 아무나 전세권자든 그 소유권자든 소멸 통고, 통지, 뭐 상대방에게 알리는 거예요. 통고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 소멸이야.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전세권 계약을 안 했어. 아니,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이 토지 전세를 줬을 때 토지 소유자가 소멸 통고하면 최소 6개월 후니까, 계약하자마자 통고를 하면, 등기를 한 순간 통고하면 6개월은 보장이 된 거야, 사실은. 6개월은 보장이 된 거야. 규정이 없더라도. 그렇지만 규정이 없는 경우는, 존속기간에는 약정이 없는 경우니까 6개월 얘기를 안 해도 6개월 보장해 주는 거랑 마찬가지고,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 등기 다 해서 전세금도 받았어. 그리고 기간을 정하진 않았어. 소멸 통고했어. 6월이 아니라 최단 1년은 보장이야. 무조건 1년은 가는 거야. 1년 후의 얘기지. 1년 후.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전세권. 만약에 건물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났어. 1년이 지나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1년으로 계약을 하고 1년 되기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자,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계약을 했다면 만료 6개월 전이니까 6월 1일부터 한 달 전이니까 11월 30일까지 요 사이 기간에 소멸 통고를 해야죠. 소멸 통고를 해야 돼. 그런데 법정 갱신의 경우 소멸 통고를 안 하면, 요 기간 때 소멸 통고를 안 하면 전 전세권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건물 전세권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미 등기는 했으니까 등기 안 해도 말소가 되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서 2010년에 건물 전세권을 등기했어. 건물 전세권을. 그리고 이게 2015년이 됐는데도 말소가 되지 않았다면 이 건물 전세권 유효한 거예요. 이미 2010년도에 된 그 시점을 기준으로 등기 선우는 요때를 기준으로 따져. 선등기인지 후등기인지 이걸 기준으로 따지고, 2015년도 말소가 되지 않는 이상 이 건물 전세권이 계속 법정 갱신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따로 갱신 안 해도 돼. 그런 경우. 만약에 나가라고 하려면, 이거 함부로 통고하기가 힘든 게, 나가라고 하려면 전세금을 돌려줘야 돼, 주인이. 그 돈 어떻게 마련해? 그러니까 대부분 법정갱신이 되는 거예요. 법정갱신 자동으로. 자, 토지 같은 경우는 그럼 법정갱신이 있을 수가 있는가? 최단 기간이 없는데 무슨 법정갱신을 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정갱신. 이 법정갱신 같은 경우는 건물 전세권에서 유용한 거고, 토지 같은 경우는 최장 10년이니까 최장 10년째 되는 다시 계약을 하든가, 그 법정갱신이라는 개념이 없어. 토지는 법정갱신이 없어. 법에서 정한 갱신이 없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아무 때나 통고를 하면, 통고하는 순간 소멸 통고하고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끝나는 거예요. 대신 끝나면 돌려줘야 돼, 돈을. 그러니까 함부로 통고 안 하죠. 돌려줄 돈이 있을 때 하는 거야. 전세금 돌려줄 돈이 있을 때. 그만큼 전세금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세금의 위력이 커요. 전세금을 이미 받아서 쓴 이상 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상 나가란 말을 못해. 그러나 계약기간이 끝나서 6월, 건물 전세권의 경우에 계약기간이 끝날 때쯤 6월에서 1개월 사이에 전세권자가 나 이제 전세 그만하고 방 빼겠소, 돈 돌려주시오 하면 주인은 돌려줘야 돼요. 대신 새로운 전세권자를 또 찾겠죠. 그거 누가 해준다? 공인중개사인 여러분들이 그거 중개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 1년 딱 만기가 돼서 건물 전세권자가 보증금 내주셔야 하고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경우도 있지. 전세금을 안 주니까. 주인도 양해를 구하지. 새로운 전세권자 올 때까지만 참아달라고.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가운데서 역할을 잘 해갖고 새로운 전세권자를 빨리 중개를 해주면 다 고마워하죠. 주인도 고마워하고 전세권자도 고마워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도 고마워하고. 그게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공인중개사의 역할입니다. 자, 그 법정갱신은 뭐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토지 같은 경우 그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당사자 약정으로 다시 그 계약을 해야 됩니다. 자, 존속기간에서 중요한 게 또 하나 뭐냐면, 이걸 등기를 하면, 기간을 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어요. 그 등기한 기간이. 근데 등기가 없으면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는 걸로 그냥 다뤄져요. 그러나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안 해도 최단 1년은 무조건 보장을 받아. 그리고 법정갱신도 보장을 받기 때문에 건물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케이스예요. 건물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010년 10월 1일에 건물 전세를 했어. 이게 등기가 됐으면, 건물 전세권이 등기가 되면 이후 2020년에 또 이 등기가 유효하다면 말소가 안 된 거에 계속 전세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건물이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저당권이 2015년에 됐다면, 저당권이 15년에 됐다면 건물 전세권이 2020년에 있어도 2010년에 한 그게 선순위가 인정이 됩니다. 쭉 계속 연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전세권이 선순위로서 저당권에 우선하니까 전세권을 보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경매 신청했을 때 배당을 신청하면 배당을 거의 전에 받을 것이고, 배당 신청 안 하면 이 건물을 인수받은 경락인이 이 보증금을 보증해 줘야 돼. 돌려줘서 내보내든가 계속 전세 살라고 하든가. 선순위 후순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은 그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0강 신용인물권 또 지역권에 대해서 우리가 설정과 의의를 좀 알아봤고, 특수지역권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용익물권 3에서 전세권의 의의, 전세금을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한다. 그리고 취득, 어떻게 취득하는지, 전세권 설정계약 플러스 등기를 전세금 지급. 그리고 존속기간, 토지는 최장 10년, 그리고 건물은 최단 1년부터 최장 10년. 건물 같은 경우는 법정갱신이 있다. 만약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걸로 다뤄진다. 서로가 통고하면, 소멸 통고하면 6개월이 지나면 소멸된다는 거. 그리고 법정갱신 같은 경우는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서로 소멸 통고하지 않는 이상 전 전세권하고 동일하게 인정이 된다는 거. 존속기간이 만약에 건물에서 정한 게 없다면 무조건 1년은 보장받는다. 법정갱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전세권 바로 뒷부분에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